네, 타세요 수익버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수익 목적지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또 코스닥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기사님의 코스닥 버스들 잘 가고 있는지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탔던 TSE가 그때 걱정하지 말고 탑승해도 괜찮다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일단 뭐 시장이 급락세가 연출되는 날에 이제 TSA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결국 시장의 하락이 멈추면은 코스닥, 특히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만 집중해도 절대 시장 반등에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급락했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직까지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폭도 제한적일 뿐더러 3월부터 본격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들이 쏟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그동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정이 나와주는 날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강력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오늘 삼성, SK 하이닉스가 3%대 조정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총 상위의 소부장 기업들 중심의 어떤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지금 TSE 같은 경우는 프로브카드의 올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실리콘 러버 소켓뿐만 아니라 또 포고핀 방식의 소켓 두 가지 다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포고핀의 수요는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도 결국 테스트 소켓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특히 테스트 소켓 기업들의 강력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SC와 또 리노공업의 후속주로 또 TSE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 99,000원은 뭐 가볍게 돌파를 해서요. 2차 목표가 11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99,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2차 목표가 다시금 11만 원 선으로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버스가 더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2차 목표가까지도 훌쩍 넘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뭐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더니 오늘도 막 25%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틀 동안 50%가 넘는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태양광 기업들이 좀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반사 수혜를 얻고 있고요. 유가 급등에 따른 반사 수혜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HD, 하나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반등 흐름이 나와줬지만 결국 대주전자 재료도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전동성 페이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동성 페이스트는 MLCC에도 들어가고 AI 칩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전동성 페이스트 관련된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그 사상 최대 실적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탄탄한 어떤 이제 캐시카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또 실리콘 응급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다음 주에 바로 또 인터 배터리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ESS와 전고체 배터리인데 둘 다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ESS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결국 테슬라에도 공급 계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대주전자 재료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어제 오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지난번에 10만 7천 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 12만 1,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0만 7천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2025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다시금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서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버스들 타러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번 마지막 버스들 역시 빨간 노선으로 가나요? 뭐 당분간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빨간 버스를 탑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도 빨간 노선으로 출발을 해볼 거고요. 어떤 마을들 들러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시장이 급락세가 연출됐을 때도 장 초반마다 항상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마을로 한번 떠나볼 텐데 일단 반도체 설계 마을을 한번 들렸다가 바로 소부장 마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소재 부품, 오늘은 장비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비 마을로 가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3월이 코스닥의 이제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부장 쪽에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일까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이 똑같은 모멘텀과 좀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또 그리고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 보고 있고요.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고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수급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아직 출발하지 않은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그러니까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삼성과 SK 하이닉스보다 소부장 쪽이 훨씬 더 상승률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장비 마을 어떤 버스를 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이제 장비 버스 번호는요. 바로 240-8150 원익 아이패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 원익 IPS 240-810 버스입니다. 버스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장비 마을 함께 해주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원익 아이패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이비 요전목도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탑승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주말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결국 저는 원익 아이패스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코스닥 시총 3위 대표 종목들이 결국 올라줘야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장비단에서는 이제 원익 아이패스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종합반도체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사 재개뿐만 아니라 이제 P4 그리고 P5 공사도 재개를 앞두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HBM 전용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역대 최대의 규모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비의 어떤 출하량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쇼티지 그리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반도체가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장비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원익 IPS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HBM 웨이퍼 가공 방막 증착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원익 IPS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의 대규모 설비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원익 IPS가 올해만 영업이익률이 최대 2.4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어떤 고객사들의 어떤 대규모 설비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 기업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이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1등이 리노공업이고요, 2등이 원익 IPS고 3등이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수급이 집중되고 또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제 3월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익 IPS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산운용사들에서 잇따라 지금 원익 IPS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 삼성 자산운용사도 지금 7.16%까지 원익 IPS의 지분을 늘리고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7.99%까지 원익 IPS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반도체 소부장의 3대장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결국 다른 그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가장 탑픽 종목인 원익 IPS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원익 IPS 우리 기사님이 설명하는 동안 승객분들이 대거 탑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순매수가 7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던데 이 점까지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디까지 탑승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신고가 부근이고 이게 아마 주봉이나 월봉 같은데요. 일단 원익 IPS의 어떤 상승 흐름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과 올해의 어떤 영업이익이 4배에서 5배 이상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뭐 TSMC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원익 IPS는 이제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보수적으로도 올해 영업이익이 2.6배 정도의 어떤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신고가이지만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ETF의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은 가장 이제 대장격인 원익 IPS 쪽에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돼서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4만 8,500원 라인대 오늘의 어떤 고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의 고점 부근인 14만 8,5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같이 탑승하면서 누려보시고요. 자,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을 해볼게요. 이번 역시도 빨간 노선 가보면 네, 되겠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네. 빨간 버스 열심히 한번 탑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이제 빨간 버스만 당분간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다시 한번 빨간 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겨울 수 있는 이 빨간 노선이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달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갈 수가 없는 노선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을들 들려볼까요? 네, 어제와 비슷하게 결국 이번 달에 이제 핵심 이벤트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WC 마을을 지나서 AW 마을 그리고 GTC 마을을 떠나서 오늘은 인터 배터리 마을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또다시 들리는 인터배터리 맞습니다. 마을인데요. 그럼 탑승할 버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457190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457190 버스입니다. 버스 상황 역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노선 속 우리 승객분들 함께 해주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아직이네요. 그래도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 8% 정도 상승을 나와주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특히 아까 리뷰했던 대전 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결국에 시장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등, 3등 코스닥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올라야 결국 이제 코스닥도 강력한 상승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인터배터리 행사의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행사 핵심이 피지컬 AI고 피지컬 AI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라 결국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공개한다고 했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공급하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향상돼서 결국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재 위험성도 적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이제 핵심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전해액이 들어가는 자리에 결국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에너지 밀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피가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밸류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결국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 황화 리튬은 황화물계의 고체 전해질의 필수 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만 이제 2030년까지 약 9천만 톤 그리고 2035년까지 한 4만 톤까지 크게 지금 이제 황화 리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국민선전 펀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인 게 이번에 첨단 전력 기금 1,000억 원을 3% 초반대의 지금 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을 받아서 울산에 황화 리튬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조 규모의 국민선전 펀드에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도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행사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비롯한 이 인터배터리의 마을들 다음 주에 더 빠르게 달려갈까요? 맞습니다.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지금 삼성 SDI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 가장 대장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다음 주에 충분히 전 직전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들고 온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2,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만 7,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기대하면서 목표가 11만 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장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 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어디 가서 들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오후 4시에 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 증시 일정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끌고 가는 이제 도로 교통 상황이라면 탑승을 해야 될 버스들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사님과 함께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